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지금 김천 수도암에서 살고 있고요. 절에 들어온 지는 2006년에 들어와서 지금 13년째 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해인사로 출가해서 해인사 종정이셨던 도림 법자선자 스님들을 출가를 했고요. 그 이후로 선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선원에서 수행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수행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환기 좀 시킬 겸 해가지고 2012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이렇게 세계일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일주를 하고 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별일 없이 수행을 해왔고요. 그 이후로 2019년에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라는 책을 쓰면서 여러분들 좀 만나고 강연도 다니고 법회도 다니고 수행에 관한 생각들, 일상에 관한 생각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내고 나서 세계일주를 한 공식 조계종 1호 스님이 돼버렸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기자분님들의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평상시에 또 말을 하는데 뭐냐면 제가 게임을 또 좋아해요. 이제 문명이란 게임이 있는데 문명에서 뭐 원더라는 이제 불가사의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건설하면 어떤 종류의 어드밴티지를 다 주는데 제가 게임 내에서 하다가 나중에 세계일주를 하면서 직접 뭐 타즈마할이라든지 마추픽추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라미드라든지 그런 원더들을 직접 가면서 겪어보잖아요. 제가 직접 경험들을 답사기로 썼어요. 그 답사기를 쓰고서 게임 카페에 올렸는데 게임 카페 회원님들이 엄청난 추천을 해가지고 저만의 이제 카테고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세계 불가사의 탐방이라는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게임 내 요소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게임 카페에서는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이제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할 시간은 많이 없어요. 제가 스팀에서 산 게임이 총 보니까 뭐 이래저래 세일할 때 많이 사가지고 80개, 90개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플레이한 거는 30개가 안 돼요. 30개가 안 돼서 그래서 게임을 사기만 했지 플레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넓게 생각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시간은 많으니까 그래도 플레이할 시간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앞으로도 좋은 게임들은 계속 나올 것이고 근데 이제 게임 산 건 많고 그래가지고 플레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제 책을 쓰고 난 뒤에 일이 많아져가지고 또 다음 책을 또 이제 원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책 안 낸 건데 지금 이게 생각대로 안 되고 있어요. 불교.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종교학을 전공하면서 불교를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기 전에 제가 그래도 결심한 게 있었어요. 결심이 뭐냐면은 나는 진리를 위해 살겠다. 불교를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이미. 그런 결심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불교가 나의 삶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불교 경전들 보면서 아니면 수행을 해나가면서 여기에 뭔가 있구나. 이걸 불교를 정말 잘 알고 수행을 잘 해내가면은 진리를 뭐 알든지 깨닫든지 뭐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라는 이제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졸업과 동시에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되고 이렇게 수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불교가 무엇이냐라고 어떤 종류의 정의를 내릴 수 있기도 하지만은 저는 불교보다 진리가 우선이었고 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아니면 진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 혹은 그 길이 저는 불교라고 믿었어요. 저는 진리가 훨씬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는 하나의 방식이고 수행의 방법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 인류가 사람으로서 가장 오랜 전통으로 그리고 확실한 방법으로 자리 잡은 게 불교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진리는 결심이지만 불교는 결정이라고 했어요. 제가 일부러. 근데 가장 탁월한 결정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당연히 지금 이렇게 스님으로서 살고 있고 불교로부터 얻은 깨달음들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불교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편이죠. 제가 이번에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라는 책을 내면서 약간 출판계라든지 뭐 불교계에서 갑자기 쑥 튀어나온 스님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속된 말로 갑툭튀인데 제가 스님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스님이 이래야 돼 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난 스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세계일주를 한 것도 그렇고 뭐 게임을 한다고 당당히 선언한 것도 그렇고 게임 카페 내에서 본인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있어가지고 거기다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조금 독특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은
스님이라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선호해서 수행하는 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이제 법당에서 기도도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제 카운셀러 역할도 하고 누구한테 뭐 도반 역할도 하고 또 세계여행을 했기 때문에 세계 여행가이기도 하고 또 그걸 글로 써서 또 표현해냈기 때문에 또 작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라는 거는 뭐냐면은 한 사람이 하나의 정체성만 가지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동시에 수많은 역할들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선을 수행한 스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스님이 맞고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도 수행하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스님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해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기도 해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스님은 이래야 돼 아니면 스님은 이렇게 사는 게 원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약간 좀 독특하게 튀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역할도 어떻게 보면은 중심만 잃지 않는다면 이제 잘 해나갈 수 있거든요. 약간 특별하게 잘못된 것만 아니라면 자유롭게 다 해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의 눈치도 별로 안 보고 하나하나 그냥 해나갈 생각이에요. 그런 점에서 또 그런 거를 또 용인해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응원해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힘입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바라는 것들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세계주 책이 이제 조만간 나올 건데 스님이기도 하지만은 여행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스님 또한 여행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그럴 책을 아마 만들어낼 것 같아요. 만들어낼 것 같고 그래요. 스님이지만 여러 가지 역할들 가능하다는 것을 아마 원제를 통해서 아마 증명해 보이는 시간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도 하고 다 하고 하죠. 왜냐 근데 인터넷 써는 안 들어와가지고 그 핫스팟 켜서 핫스팟으로 돌리고 있어요. 저는 그 통신업체에 감사해요. 제가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소개부터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소개하실까요? 마이다스 X라고 합니다. 2018년에 첫 번째 앨범 냈고 7월인가? 2018년에 이제 뮤직비디오 2개 냈죠. 2개 냈고 그 중에 한 개는 뭐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고 아무튼 그 중에 한 개는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뭔가 악플과 조롱글로 도배된 막 그런 뮤직비디오가 하나 있고 그러고 있다가 작년 말부터 조금씩 창작의 그 불길이 막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좀 막 녹음을 많이 했어요. 되게 그냥 근데 그때 당시에 녹음하고 막 그럴 때 막 느낌이 너무 좋고 뭐 스스로 만든 작업물도 막 마음에 들고 그런 느낌이어서 이 집을 좀 무리하게 뮤직비디오를 좀 많이 찍어봤어요. 한번 뮤직비디오가 지금 한 10개 정도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까 아마. 싱글 2장 냈고 아니지 3장이지 이제 3장 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반야심경이고 그 반야심경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을 때 현재 지금 메인스트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래퍼 한 분도 팔로우를 해주셨고 그거 보고 다음날 아침에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있죠. 저도 근데 뭐 반야심경 뮤직비디오는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고 반야심경이라는 곡도 뭐 군더더기 없이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든 것 같고 좀 불교 음악의 젊은 흐름? 처음 한 거 아닌가 거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뭐 루시베이라는 여름 노래 하나 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금강살타 백자진언이라고 그 티벳 불교에서 뭐 반야심경만큼이나 많이 쓰는 그런 뭐
정화 기도문인데 그걸 좀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잘 맞고 재밌고 여기다 뭔가 랩적인 요소로 비트랑 그런 걸 넣으면 좋겠다 싶어. 명상할 때 뭐 만트라 같은 걸 듣잖아요. 뭐 연불 같은 걸 듣는데 저는 이런 스타일로 좀 해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건 없더라고요. 내가 듣고 싶은 스타일로 그냥 내가 하자. 랩이나 노래 같은 게 사람들이 계속 이제 뭔가 따라 부르잖아요. 계속 따라 부르는 거에다가 뭐 물론 화가 나고 열받았을 때 뭐 슬프거나 막 욕이 들어간 노래를 하는 건 좋지만 그게 뭐 지속적으로 따라 불러서 좋을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따라 불러도 뭔가 의식도 좀 고양되고 그런 가사를 쓰는 거에 좀 중점을 두죠. 가급적이면 뭐 그렇게 하려고 또 사람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사를 또 써놓고 나중에 보면 그냥 뭐 이런 걸 쓴다고 그렇게 공을 들였나 싶기도 한 가사도 있어요. 근데 뭐 그냥 표현하는 과정이고 여기가 소개에서부터 좀 여러 방향으로 흐른 것 같은데 82년생 개띠인데요. 10대 후반부터 20대 한 초중반까지는 뭐 밴드 활동 같은 거나 그런 거 했었죠.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 애도 있거든요. 이거 하면 다 놀래. 이 얘기하면 이 대목에서 다 놀래요. 무조건 애 셋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지금 같이 음악을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같이 몇 곡 그냥 작업을 하고 놀다가 보니까 되게 마음에 드는 트랙들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볼 때 되게 무모해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좋게 보시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어쨌든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뮤직비디오를 승복을 입고 찍는 걸 아이디어를 낸 거죠.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제가 스님 옷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건 처음 알았어요. 진짜 잘 어울리는구나 스님 옷이. 관문사에 제가 이제 CD를 들고 찾아가서 안야신경으로 제가 이렇게 랩을 섞어갖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때 그 자리에 총무수님이 딱 계셨어요. 총무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차 한잔 하자고 하셔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바로 유튜브로 보여줬죠. 안야신경을. 그랬더니 10월 5일에 우리 산사음악회 하는데 힙합팀 찾고 있었다고 그때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CD 걸리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됐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아재아재 가라아재 할 때는 떼창도 나오고 그런 거죠. 조계종에서는 연락 오신 적 없나요? 연락 좀 주십시오. 만트라로 이제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앨범을 내는 게 외국에는 꽤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스타일이 좀 다 좀 약간 나이 드신 스님들의 어떤 그런 식의 연불이 거의 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좀 젊은 층이 좀 들어도 듣기 좋으면서도 의식이 좀 고양되는 주파수를 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명상음악들에 들어가는 주파수 있잖아요. 그런 주파수도 넣고 거기다가 이제 비트 같은 것도 넣고 그럼 명상할 때 듣기도 좋고 그냥 일상에서 듣기도 좋고 놀 때 틀어도 좋고 근데 거기에는 뭐 어떤 만트라의 좋은 에너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앨범을 내고자 해요. 네. 뭐라고 하지? 이런 쪽 뭐 마음을 수련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공을 수련한다거나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이제 넘어가고 뭐 그런 쪽에 항상 저는 꽂혀 있거든요. 뭐 에너지라든지 뭐 기로 사람을 치료한다든지 그런 거에 다 관심이 많고 그런 또 수련을 하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랑 음악하는 친구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런 문화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어떤 사람들은 볼 때 뭐 쟤 신기 있나 봐 아니면 쟤 이상의 4차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외롭잖아. 그런 사람들은 좀 음악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만 뭐 명상을 한다거나 뭐 에너지 갖고 수련을 한다거나 그런 쪽의 문화는 없잖아요. 그런 문화를 좀 만들면 좋겠는 거죠. 소위 말하는 4차원, 5차원, 6차원 저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이상한 거나 무서운 것도 아니고 되게 재밌는 거고 또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고 이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노는 사람들도 있구나. 지금은 사이드 잡 같은 건데 근데 더 큰 거가 오면은 감사하겠죠.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다가 어차피 뭐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어차피 실러 놓은 건데 그냥 뭐 가족분들은 많이 응원해주세요. 와이프는 뭐 그냥 방목 약간 방목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자리를 부셔다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와이프는 그리고 모태 크리스천이고 장모님도 크리스천 목사님이에요.
어쨌든 뭐 저도 크리스찬이 아니지는 않아요. 저는 뭐 종교가 어떤 그 권위로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속이고 그런 것만 없다면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이다스 X를 검색하셔서 뮤직비디오를 좀 심심할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반야신경 뮤직비디오도 좀 많이 봐주시고 그 가치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강사님이 그 가치를 알아주셔서 되게 고마웠거든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빛나잖아요, 그런 건. 제가 보기에도 되게 잘 만든 것 같고 불교라고는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어쨌든 불교의 폼을 빌린 거죠. 스님 옷도 있고 반야신경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불교 음악이나 그런 문화, 종교적인 아닌 어떤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그런 문화가 생기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마이다스 X를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쓸만한 음악들입니다. 쓸만한 음악들 좀 묻히고 있는 느낌이라서 좀 이걸 보신 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봐주시고. 영상을 왜냐하면 제가 찍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눈이 많이 온 데다가 저는 히말라야를 찍는 줄 알았어요. 반갑습니다. 불로잡생 인터뷰 지금부터 저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전런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무여스님 TV를 운영하고 있는 무여입니다. 저는 현재 잠실에 있는 불광사에서 어린이 청소년 지도 법사를 하고 있으며 전국 비구니의 문화포교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사찰을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법회를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쉽고 재미있는 불교를 전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문화 포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 유네스코에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많은 사찰이 등재가 되어 있고 또 많은 문화재와 또 아름다운 정각들이 많이 있는 그 사찰의 역사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아름다운 사찰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스님이라는 제목으로 스님들 인터뷰도 하고 이웃 종교 나들이도 한 편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흐린 날이라든지 비가 오면은 야외 촬영이 불가능한 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짜를 맞추고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게 촬영을 했는데도 그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제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거나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로 인해서 그 영상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상을 통째로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업로드도 못한 채. 그럴 때 좀 많이 속상하고 또 예전에 청량사에서 녹음기 이거 잊어버렸을 때도 많이 속상했습니다. 다시 찾으러 갔는데 없더라고요. 가장 보람되고 좋았던 것은 제가 정암사 영상을 찍었을 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보람이 됐었고 어디에 뭐 인기 영상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새벽부터 달려온 이곳은 바로 태백산 정암사라는 사찰에 왔는데요. 여기는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사찰입니다. 영상을 왜냐하면 제가 찍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눈이 많이 온 데다가 저는 히말라야를 찍는 줄 알았어요. 발이 너무 시려가지고 진짜 한 2시간 이 정도 찍었는데 야외에 오래 있다 보니까 발도 녹이지 못한 채 계속 있다 보니까 너무 추웠어요. 그 위에 올라갔는데도 바람이 그날 많이 불고 막 눈은 쌓여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그래도 또 끝까지 열심히 잘 찍은 그런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은 예전에 수행을 하고 싶어서 출가도 했고 또 선방에서 참선 공부도 했었고 지금도 역시 매일 이렇게 수행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로서의 그런 본분은 잊지 않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불교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계속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유튜브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스님들의 소소한 삶, 일상을 담은 그런 짤막한 단편 영화라도 제작하고 싶은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스님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그런 소소한 일상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든지 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모든 일을 하면 항상 중간중간에 고비도 오고 슬럼프도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시점을 항상 작게는 3개월, 또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는 3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스님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 출가했을 때도 그런 각오로 출가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그래도 3년은 해봐야지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각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고 제가 몸도 많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비를 잘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2년은 적어도 3년은 꾸준히 이제 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콘텐츠라든지 다른 것에도 또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제 본분이 또 그 법회도 봐야 되고 또 비구니의 일도 봐야 되고 물론 수행은 당연한 거고요. 불교대학 강의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잠자는 시간을 많이 줄여요. 시간이 많이 없을 때는 밤을 새기도 하고 새벽에 같은 때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많이 힘든데 이것을 정말 나의 수행이다, 내 공부다, 또 나의 포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그렇게 마음을 수용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것을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못 하고요. 그냥 즐기면서 해요. 좀 재밌다.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막 댓글 달아주시고 막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하면은 되게 거기서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래도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스스로 막 격려를 하면서 예, 그렇게 재밌게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제가 여행 다니고 또 사진 찍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영화 보는 것도 사실은 좋아합니다. 제 그 여행이나 사진 찍기는 이 사찰 여행 촬영하는 2주에 한 번씩 제가 촬영을 하거든요. 그렇게 촬영을 하면서 오가는 시간에 제가 드라이브를 한다고 생각하고 여행을 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영화를 무척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근데 상도 많이 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런 훌륭한 영화 감독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데요. 저 역시도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더 좋은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좀 많은 영화라든지 많은 문화, 뮤지컬이라든지 이렇게 불교 관련해서도 많이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많이 시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모아서 또 이렇게 후원도 해드리는 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출도 많이 힘드시고 그러실 텐데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시고 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고 전런에 이 강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늘 응원드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무여스님 TV라고 있거든요. 많이 놀러 오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다 원만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교를 좋아하는 청년 홍사운. 박유진 전혜정입니다. 대불련이 학교에 있는 불교 동아리가 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모든 대학교에 불교 동아리가 있나요? 없는 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100여 개가 넘는 많은 대학교들의 이제 불교 200개 진짜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실제로 대학교가 폐교되는 것처럼 이제 종교 동아리도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하면서 저희 대불련 불교 동아리도 서서히 좀 줄어들어요. 그 학교에서 불교 동아리는 만들 수 있는데 네. 꼭 여기 대불련에 소속이 되어야 되나요? 안 그런 데도 있기는 한데요. 웬만하면 근데 대불련이 워낙 해주고 있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연락 오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먼저 연락하기도 하고 해서 같이 연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약간 같은 상간에 동종업종 금지하듯이 불교 동아리 하나 있으면 불교 동아리 하나를 다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면 거의 저희한테 연락이. 또 기독교 대학교에 불교 동아리가 있으면 학교에서 뭐 막는다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뭔가 그런 거 이제 연세대나 이화여대나 서울여대 같이 이제 학교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생긴 학교에 있는 불교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목을 끌기는 해요. 그러니까 필수 교양으로 이제 뭐 체프를 듣기도 하거나 뭐 그러는데 그런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 박람회 부스에서 목탁 치고 있고 막 반야신경 외우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쟤는 뭐야? 이러고 다 쳐다보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데가 안 되는 편은 아니에요. 막상 또 가서 보면 그런 데도 막 몇십 명씩 있기도 하고 가톨릭도 불교 학생이 또 그렇지. 학생들이 들어오면 이제 동아리 모집을 하잖아요. 그때 불교 동아리의 장점은 이거다. 저희 지도사 스님께서 연애 상담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막 스님 저 너무 남자친구랑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스님께서 그것도 다 사람 관계다 이렇게 조언도 막 해주시고 그리고 막 스님께서도 저희 눈높이에 맞게 뭐 여러분 영원한 건 없습니다. 프로듀스 101을 보십시오 이러면서 하고 그렇게 되게 친근하게 많이 해주시려고 하셔서 그런 점에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고 또 같이 활동하고 있는 버부들도 되게 좋은 버부들이 많아서 내가 느꼈던 개인적으로 애들한테 홍보했던 불교의 매력은 어쨌든 사람들이 술자리나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정치 얘기, 종교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이유가 종교나 정치가 가치관을 되게 잘 보여주잖아요. 통합할 수 없는 가치관들을. 근데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가 같다는 거는 의외로 종교가 같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여놓으면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친구 사귀기가 더 편한 건 맞아요. 가치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동아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강제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런데 불교 동아리는 오면 오는 대로 나가는 대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템플스테이 가는 거를 이제 많이 이제 불교 동아리들에 홍보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방송에 템플스테이 나오면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쉽사리 내가 실천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불교 동아리는 우리랑 같이 가자라는 느낌이 드니까 불교 동아리 가서 템플스테이 와보고 이제 진짜 마음을 정착하게 되는 친구들. 대불련의 성비가 궁금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아. 딱 이렇게 2대1? 2대1 여성 불자들이 월등히 많고 그래서 중앙에서 활동하는 학생들도 보면 그러니까 약간 간부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도 보면 여성이 좀 많아요. 얘도 이제 중앙회장, 그러니까 총 대불련 회장을 했었는데 중앙회장도 최근을 보면 여성 근데 그렇다고 해도 신기하게 저희 행사를 하면은 막 남자 30, 여자 70은 아니고 50, 60, 40 이렇게 맞춰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남자들의 주기로 군대를 갑자기 우르르 가면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갑자기 군대를 우르르 나오면 갑자기 맞춰지고 약간 그런 느낌. 여러분 진짜 예비군 남자들도 활동하기 좋습니다. 저는 아직 예비군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만 확실히 없어. 총을 어떻게 쏘는지도 모르는데 대불련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은 끝나나요? 끝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각 불교 동아리 각 대학교마다 해서 이제 졸업하고 동문으로 남아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불교계에 종사하면서 오래오래 더 함께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졸업한다고 해서 이제 너 대불련 오지 마! 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졸업하고도 그래도 대불련 함께 나와서 뭐 캠프도 오는 친구들도 있고 행사했을 때 같이 함께 하기도 하고 해서 졸업했다고 저희가 내치지는 않아요. 인재 풀이 있어요. 졸업자 인재 풀들이. 그래서 거기서 계속
끊임없이 갖다 쓰죠. 대불련을 활동을 하고 나서 여고를 활동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그분들은 과연 다 어디로 3, 40대. 아니 20대 부터 후반부터 30대. 근데 이때 막 취업하기 시작하니까 막 마음의 여유가 진짜 더 없어져서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건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아예 사찰 나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본 경우들 중에서는 지도복사 스님 있는 사찰 가서 그냥 같이 차담하는 정도로 글자로 활동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그 대학교에서 창립제 같은 거 할 때 내 후배들이 뭘 한대 해서 그거 저거 보러 와주거나 약간 그 정도까지는 하는데 그 나이 텀에서는 뭔가 다른 데 소속돼서 뭔가 하거나는 아직 많이는 못 봤어요. 저는 쉽지는 않아.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있는 게 사찰 청년회인데 맞아, 사찰. 그것마저도 사실 그 사찰을 정말 그 전부터 다니지 않았다면 조금 접근하기도 힘들고, 사실 대학교 동아리의 제일 장점은 내 또래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데, 뭐 템플스테이를 가도 대학생 눈높이에 맞고 뭘 하나만 해도 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건데, 딱 그 대학교를 나가고 이제 불교계에서 보면 정말 또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은근히 없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거 하나 있어야 돼 진짜. 맞는 거. 또? 내가? 불교를 좋아하는 청년 홍사운 박유진 전혜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호다닥. 우리 삶을 변화로 이끌지 않는다면 종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을 의지해서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우리는 수행을 하듯 우리는 그 길로 안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이렇게 카메라가 2대가 올 줄 알았더라면은 머리도 좀 깎고 수염도 깎고 좀 멋지게 해 나올 건데 삶의 모습 그대로 와서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감도 있고 하네요. 네, 자연스러움을 좋아하는 또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자연으로 가고자 하는 현성정사 주지고요. 자비명상 대표를 맡고 있는 마가라고 합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대면 접촉에서 비대면으로 옮기다 보니까 우리 불교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지? 라고 하는 화두에 봉착하게 돼서 그래 이제는 SNS 또 미디어를 이용한 포교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좀 저희 절에 계신 스님들하고 유튜브를 통한 기도, 축원, 법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쪽 방면으로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그래요. 21세기는 문화 콘텐츠가 성공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성정사에서는 우리 한국 불교 전통적으로 해왔던 윤달을 맞이한 생전 예수제를 좀 특이하게 꾸몄습니다. 법문 위주와 천도제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인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수행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리고 젊은 스님들을 모시고 한국 불교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토크쇼를 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삶을 변화로 이끌지 않는다면 종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을 의지해서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우리는 수행을 하듯 우리는 그 길로 안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라는 게 혹시 뭘까요? 그래요. 우리가 양력과 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력은 뭐 30일, 31일 쭉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음력과 양력을 맞추다 보니까 음력은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나 4년 만에 한 번씩 공달이 들어옵니다. 공달.
이걸 윤달이라 그러기도 하고 보너스 달이라 하기도 하죠. 1년 365일 동안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던 자기 자신에게 윤달을 맞이해서 자기가 자기를 닦는 게 바로 예수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조상님들을 위해서 공덕을 닦아드리고자 천도제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윤달을 맞이해서, 보너스 달을 맞이해서 내가 내 업을 닦는 게 바로 이 생전 예수제가 되겠죠. DJ 스님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어려우신 점 같은 건 없으셨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왜 힘든가? 제가 저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다른 DJ보다 더 멋지게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안에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헛된 욕심을 내가 부리고 있구나 싶어서 지금은 그냥 제째로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그냥 제째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무심코 했던 그 말들이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씨앗이 되고 있더라고요. 내가 말한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저는 믿게 됐습니다. 혹시 또 다른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많은 신도님들을 만나고 많은 수행 지도를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궁극적인 행복에는 도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만 내 안에 들어있는 응어리를 풀지 않고 새로운 것을 주입해서 내가 달라지고다 다들 혈안이 돼서 매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지저분해지면은 목욕탕에 가서 씻으면 되고, 옷이 지저분해지면은 세탁소에 가서 빨래를 하면 되잖아요. 마음이 지저분해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네, 부처님께서는 참회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이게 참회인데요. 자, 일단 마음을 청소하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가 참회지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하지만은 이 속에 그냥 우리가 소리만 따라서 갈 뿐이지 진정한 내 안에 들어있는 응어리를 푸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성정사에서는 마음 청소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희로애락 4가지 방과 침묵의 방을 만들어서 내가 어느 것에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는지 매뉴얼을 통해서 선택하게 되고요. 그 방에 들어가면은 10분 동안 속에 들어있는 모든 걸 다 털어내버리고 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갖추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네,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만들어진다면은 아마 전국 사찰이 보급까지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사찰에 오는 사람이 그냥 한 바퀴 둘러가는 게 아니고 마음을 청소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보급한다면은 사찰에 왔다 가면서 바람, 새소리 듣고 부처님 만나고 가는 것보다 10배가 넘는 마음의 청량함을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 시청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이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 보고 듣고만 있지 마십시오. 행동을 하십시오. 구독이라고 눌러주는 그 행동 하나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괴롭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될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도 할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하게요. 네.
고집에 있었다. 우리가 연등회 20년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못 가지면 연등회 등불을 단순히 도구처럼 사용하다가 질리면 버리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현실과 끊임없이 조우해야 돼요. 전영일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각가예요. 조각가고 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불가에 와서 등 만드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게 된 거죠. 그걸 계기로 계속 등을 만들고 있는 거죠. 등이라는 게 입체이기 때문에 조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년이 넘게 된 거죠. 등을 만드시는 분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떤 차원에서? 뭔가 명칭처럼. 그냥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어떤 분야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조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영일 조각가 이렇게 부르시나요? 맞아요. 근데 뭐 등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는 연등회나 이런 입장에서는 연등이라고 붙이는 게 더 편하겠고, 옛 것을 좀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전통이라는 걸 붙여서 전통등이라고 하길 바라겠고, 분야로 봐서는 미술적으로 보면 뭐 요새 빗조각이라고 하니까 빗조각으로도 볼 수 있고, 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요거를 하나로 딱 정의 내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영일이라는 네. 성함 자체가 선생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전영일 공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업 욕심이 있어서 작업은 여러 명이 해야 크게 더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기획하고 골조를 짜더라도 큰 작업을 하려면 도우미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뭐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초기에 그런 많은 작업들을 할 때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니까 그게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노하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저랑 같이 호흡을 맞췄던 그런 스텝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처럼 지내요. 지금은 저희 지금 현재 7명 있고요. 각 분야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정확한 자기 일이 있다면 좋은 거고, 사실 뭐 사무도 봐야 되죠. 서두른 일도 많아요. 조각적 행위를 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전체적인 작업에서 아주 많지 않아요. 그 부분이 작업 외적인 부분도 많고, 그래서 작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제가 보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7명 정도가 같이 움직이는 게 좋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등을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소개를 좀. 이게 그 다른 무언가를 만드는 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붙이는 거예요. 계속 붙여가지고 크게 하면서 모양을 잡아가는 거고, 큰 거에서 깎아내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고전적 개념의 조각인데, 등은 와이어로 해가지고 선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축을 만들어내고, 이를테면 그래프처럼 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X축과 Y축을 연결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존에 있는 조각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진행하는 방식에서. 물론 와이어로 하는 그 범주도 보면 조각적 범주로 볼 수 있겠지만, 굳이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어떤 공간에 선으로 작업을 해서 만든 다음에 그 내부의 공간을 점유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물론 그걸 다 만들고 나면은 작품이 점유하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제작할 때는 그 내부의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인 거죠.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나서 네. 그 안에를 채우는. 그렇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작업이고, 과정으로 놓고 보자면 뼈대를 만들고 전기 작업을 하고 한지를 쓰고 더 씌우는 거죠. 더 씌우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 한지를 사용하고 꾸미는 거죠. 채색을 한다든지, 뭐 저 뒤에 보이는 것처럼 질감을 나타낸다든지, 그러니까 완성도를 높여내기 위한 어떤 방도가 있겠죠. 예전에는 막 채색을 많이 했었어요. 한국적인 화려함, 그리고 연등회에 맞는 화려함이랄까, 단청에서 주는 그런 느낌도 좀 더 뽑아내려고 했었고, 사실 뭐 자료에 보면은 등에 나오는 그런 컬러나 이런 거에 단청 색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아시아 각국의 그 등 만드는 걸 보면 또 그런 영향은 있다. 아시아권은 비슷하게 다 제작 방식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전통 문화가 많이 이제 단절되다 보니까 한국의 자료가 많이 없죠. 하지만 아시아 전체가 뭐 비슷한 뭐 방식이라고 보고, 우리가 연등회에서 적극적으로 등이라는 걸 가지고 한국적인 어떤 연등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게 9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났다고 볼 수도 있죠. 이어지는 과정이 좀 없었나요?
그것을 뭐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복원하고 다시 진행을 시켰는데 그게 있던 것을 그냥 복원했으면 이게 복원이 될 텐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축제처럼 등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게 별로 없었잖아요. 제가 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아시아계에서 이렇게 좀 퍼레이드라고 축제를 해서 자기 콘텐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등, 연등과 같은 그런 것들을 크게 하고 풍성해 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슥 사라진 거죠. 어느 순간에. 근데 우리가 그걸 복원할 점에는 연등에서 이거를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났을 테니 그것을 좀 새롭게 복원하자 이런 거죠. 현대화시키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옛 것을 가지고 그대로 재현하고 복원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뭐 개념적으로 보면은 복원과 현대를 같이 했으니까 사라진 과정을 그냥 뛰어넘긴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처럼 그냥 복원한 거죠. 등을 만드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지금의 의미는 그러니까 예술적 개념이죠. 이제 작업이라는 게 물론 뭐 직업적 범주에서 이제 작업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가 하는 행위가 이제 직업으로서 예술이라고 하는 혹은 조각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만든 건 등불이라고 생각해요. 등불. 불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불가의 이야기도 있지만 비슷해요. 그 불이 가지고 있는 선함, 밝음, 미래, 뭐 희망, 긍정 뭐 이런 에너지, 불이라는 의미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게 사실 등불이라는 게 뭐 비슷한 의미잖아요. 불은 불인데 뭐 등불이다라고 하면 저는 조명의 이미지보다는 불의 이미지. 등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밤을 낮같이 꾸며주는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민속적이고 전통적인 개념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 등불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등불이라는 것이 현대적인 조각 개념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항상 그런 제가 만들 때는 이제 제 작업의 정체성,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 남의 것을 흉내내지는 않는가, 내가 창의적으로 작업을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창의적으로 할 것인가, 그냥 새롭게 만드는 것이 다 창의적인 것은 아니다. 혼이 남겨야 된다는 거고 작가가 맥을 잘 짚어야죠. 제가 현대적인 작업을 늘 시도를 늘 하지만 핵심적인 것들은 등불이라는 것에 있다. 그리고 등불의 개념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불교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 등 때문에 전통 등 연구회라는 90년대 후반에 그 우리 박상희 간사님이었죠. 그분 이미 퇴임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20년 넘게 같이 있었는데 그 불가에서 이제 등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이제 동국대 출신들이 이제 등을 만들게 됐는데 저는 우연히 불러서 가게 되었고 우연히 만들게 되었고 특별하게 제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등을 만든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야매죠, 야매. 뭐라 그럴까? 가짜 불교 신자였죠. 그 전에는. 그냥 절에 가고 가끔 불교가 전통적인 그리고 한국적인 종교이고 그리고 그 종속이나 주종관계에 의한 게 아니고 철학적으로 완성도도 높고 그랬기 때문에 심적으로 불교였는데 이제 그냥 우연히 이 등이라는 걸 접하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불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창작 행위를 할 때는 배워야 돼요. 책을 보고 뭐 범종은 무엇인가, 범종의 뭐 역사 유래 뭐 있잖아요. 그래서 백과사전 봐야 되고 저는 그걸 정말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늘 보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 나온 글 몇 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계속 공부하게 되고 스님들 만나면 이제 뭐 예술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내가 불교에 이런 것만 해도 내가 박사야 막 이래가지고 막 나한테 뭐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종교적 신심에 의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직업적 신심에 의해서 불교를 공부하게 됐고 그 저는 이제 뭐 여러 사찰에도 등록했지만 저는 이제 전라도 강진의 백년사 멀지만 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신도로 등록한 절이 있어요. 작은 사찰이에요. 그 뭐 제가 무슨 아주 신심이 아주 딱딱하는 그런 뭐 불자는 아니고 이제 약간 나이롱 불교라고 볼 수 있죠. 등 만들기 학과가 따로 있나요? 없죠. 등을 만드는 인구도 없고 등이 지금 저렴한 전통적인 문화예술 정도로 되고 있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등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한지의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깊이가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에 막 이렇게 나가고 박리담의 한 형식으로 그걸 찍어내고 기계를 써가지고 막 복사해서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상업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 그런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지만 상업적이라는 게 예술적 완성도가 높고 그런 것이 이렇게 축적되어야 되는데 지금 등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해볼 시간이나 기회나 뭐 검증받을 여유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상업적으로 막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어찌됐든 예술이라는 거는 창의적 실험, 여기 명함에도 있네,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지 않으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항상 실험해야 되고 리스크를 절반을 끌어안고 가는 게 이 장르거든요. 근데 그런 실험이 없는, 누구나 좋아하고 괜찮은, 귀엽고 예쁘고 화려한 이런 걸 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등에서 만드는 많은 등불들이 그런 종교적 신념이나 이런 거로 포장돼서 우리가 가꾸고 발전시켜야 될 이 등불을 선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발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등불을 가지고 정말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그리고 우리 정체성을 잘 담고 있는 이런 것들로 계속 실험하고 있고 끊임없이 도전한다고 봐요. 예술 자체가 그런 거고 그것을 용인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발전하거든요. 안주에 있었다, 우리가 연등회 20년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못 가지면 연등회 등불을 단순히 도구처럼 사용하다가 질리면 버리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현실과 끊임없이 조우해야 돼요. 그리고 만나야 되고 대화해야 되는데 예술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려면, 대화를 하려면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네. 그 친구들은 어디 가서 등 만들기를 배워야 될까요? 사실 연등회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가 되면서 저는 교육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걸 사찰에서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그 연등회의 특성이 그거예요. 누구나 만들 수 있었던 습속적인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돼요. 어렵죠. 스스로 만들기에는 시간도 없고 뭐 다 시켜먹는데. 근데 그런 문화를 만들려면, 문화라는 거는 뭐 부서지기 쉽지만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연등회에 걸맞는 교육 전승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있어야 돼요.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뭐 등 만드는 혹은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세요라고 누가 하겠어요. 다 자기 일이 있는데 투자하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어요. 만약에 불자들이 만약에 한다면 저희 이 작업실에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제가 따로 그걸 직접 가르쳐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뭐 토론도 하고. 정말 만들고 싶다면은 그거는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예술적인 그런 마인드들을 외화시켜낼 필요가 있어요. 등에 대해서, 등불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기관이나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없어요, 전혀. 그 20년 금방 가요. 제가 이제 처음에 어리버리해서 이렇게 등 만든다고 왔을 때도 제가 이걸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느끼지만 우리의 전통적이고 민속적인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어요. 현대적으로 각색도 가능하고, 등불이라고 하는 조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현대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재료 자체가 훌륭하다는 얘기죠. 나의 정체성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큰 예술적 그릇이다, 등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조각가들은 누구나 한번 해볼 수 있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고, 연등회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또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문을 10년을 들어서 자기가 화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현안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최근에 출가를 하게 된 사람입니다. 출가를 하게 된 동기는 지난 8년 동안 미국에 계시는 영화 스님이라는 분 아래서 참선을 배우고 또 수행을 하고 또 5년 전부터 지도를 하다가 계속적인 변화가 있어서 출가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가하기 전에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출가하신 지금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네.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뵙는 스님들의 네. 승복과는 조금 다른 네네.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왜 그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들으면 간단하고 어떻게 들으면 좀 복잡한데, 이제 영화 스님은 베트남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이민을 미국으로 가신 스님이세요. 국적은 미국 분이신데 베트남에서 태어나셨는데, 출가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중국의 위양종이라는 정통선 조사 스님이 만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셨어요. 중국 전통을 따르는 그런 문중으로 출가를 하셔서 중국 본토 승복을 입는 그런 가풍을 따르게 되셨죠. 제자들 중에 뭐 백인, 동양인 중에서도 중국인, 베트남인, 한국인 여러 그런 다양한 민족의 그 제자들이 있는데 모두 그 가풍에 따라서 이제 중국 승복을 입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양종이라는 네.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위양종은 장소가 아니라, 한국엔 조계종이라는 종단이 있지만 종단이 아니고 선종에는 5개의 갈래가 있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그냥 아는 대로만 얘기하지만 옛날 선승들의 그 가르치는 스타일에 따라서 5가지 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위양종, 뭐 조동종, 임재종,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위양종입니다. 선화상인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최근 조사 스님이십니다. 위양종이. 이제 스님께서도 한국인이신가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시민권자인데요. 태어나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죠. 그러면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네. 중국 불교를 만나서 중국 불교, 그러니까 중국의 가풍을 따르지만 저희 스님은 미국 불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화상인은 중국 분이시고 위양종은 중국의 법맥이지만 저희 스님이 미국 분이시기 때문에 가르치는 스타일도 굉장히 다민족적이고 요즘 교육을 받은 서양식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그 절에 오는 신도들이나 그 수행자들이 아주 다민족이기 때문에 뭐 흑인, 아프리카 사람, 동양인, 도교인, 뭐 천주교인 아주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 미국 불교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에 가셔서 중국에서 시작된 불교를 다시 미국 불교를 받아들이셔서 이제 스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곳은 한국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은 어떤 곳이고 여기서 이제 어떠한 곳인지. 예, 참 재밌는 게 이제 처음 저희 스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막 물어봤어요. 왜 한국에서 뛰어난 스님들도 많이 계신데 굳이 미국 스님한테 배우냐. 근데 뭐 제가 일부러 미국에 가서 미국 스님 만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많고 가족에서 오는 갈등,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갈등,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명상을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주변에 이제 무료 참선 교실을 한다고 해서 갔다가 어떤 인연이 돼서 저희 스님을 만나게 됐는데, 항상 마음속에는 이제 제가 원래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의 불교는 어떤 것인지 또 한국에 어떤 선생들이 계신지 그런 게 막 궁금하고, 인연이 되면 이렇게 제가 경험으로 너무 좋았던 거를 나누고 싶은 그런 게 너무 강하게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방문을 와서 사람들과 만나고 인연이 됐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국에서 많은 수행자분들이 저희 미국에 있는 저희 영화 스님의 절인 노산사와 위산사에 와서 같이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이런 제가자 수행자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많이 오게 되셨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미국에 와서 같이 수행하다 보니까 차라리 한국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힘을 합해서 이런 공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의 이제 스님의 계획을 조금 들어보시죠. 전 계획이 없는데요. 저는 여기 저희 스승님이 가서, 왜냐면 제 스승님이신 영화 스님의 제자들 중에 출가한 사람이 중에 한국 사람 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신저로 온 거죠. 중간에서 이제 연락을 담당하고 참선 교실을 운영하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부족한 건 많지만 저희 스님 아래서 공부를 오랫동안 한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역할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님도 준비가 되면 아마 오셔서 같이 수행 프로그램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혹시 스님이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제가 듣기로 한국의 불교가 노령화가 많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한국의 절에 가보면 노인이 되신 분들이 많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미국에 있는 위산사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저는 어떤 불교를 무작정 불교가 좋거나 뭐 신앙적으로 믿어서 이렇게 참선을 했던 게 아니고 제 필요성에 의해서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했거든요. 매년 배우면서 변화가 생기면서 그런 불경의 가르침이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를 항상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문을 10년을 들어서 자기가 화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해볼까요? 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셔 보시겠어요? 그 무슨 말 해야 되나?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개금쟁이라고 합니다. 원래 불교 미술학자인 남편을 만나서 처음에는 도와주고 뭐 내조하는 역할만 하다가 부처님 옷을 입혀드리는 개금쟁이가 되어서 한 40년 이상을 이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개금장이라는 거에 조금 생소하거든요. 예, 개금장에 대해서 개금장이라는 거는 이제 입혀드린다는 뜻이에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부처님께 금옷을 입혀드린다. 이제 이래서 개금장이라고 그럽니다. 오금, 예. 금을 입히는 그런 예. 형식을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개금장이라고 좀 생각하면 될까요? 그 일반적인 그 도금은 시계라든지 액자라든지 뭐 어떤 부분에 조금씩 붙이는 거고, 이것은 금 박지를 아주 얇아요. 얇은 금 박지를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한 장 한 장. 그래서 그 도금하고는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개금 작업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개금 작업 공정은 사찰에서 하는 거는 불상이나 탱화, 단청 여러 대상에다가 하기 때문에 다 각기 공정이 달라요. 그거는 너무 장황하니까 그 좀 생략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한 이제 순서를 한번 말해 볼게요. 지금 많은 공정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다듬기도 하고 칠을 하고 지고 몇 사이클을 돌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금을 하시는데 100으로 본다면 한 10 정도가 개금 작업인데 그 작업이 제일 중요해서 개금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금옷을 입히는 작업이니까 개금장이라 그러지만은 그 보이는 이면의 공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요새 쉽게 칠 한번 하고 그냥 금만 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한테든지 말하기를 다듬는 과정이 90%다. 개금쟁이니까 개금은 당연히 잘 하는 거니까 개금을 파는 과정은 10%다 이래 생각하고 있어요. 불상 개금 작업을 하실 때 그러면 부처님 얼굴을 제일 마지막에 하나요? 예, 마지막에는 이제 개안 모발이라 그러죠. 머리 칠을 한다든지 개안을 한다든지 그 작업만은 맨 나중에 합니다. 개금 작업 하실 때 마음이 이제 또 긴장되고 떨리시긴 하겠지만 그때 더 떨리실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인데 부처님 얼굴인데 근데 오래 하다 보면은 평온해요. 예, 젊었을 때는 참 잘 안 돼서 막 혼자서 막 목욕 재개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참 애간장을 태우면서 했는데 뭐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그냥 해요. 뭐 개금장의 필수는 평온한 마음이겠네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예, 일을 하다 보면. 선생님에게 개금 작업의 의미는 뭘까요?
개금 작업의 의미는 부처님께 이제 황금 옷을 입혀드리는 일이잖아요. 부처님께 행하는 그 예경 중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수년에 한 번 아니면 수십 년에 한 번 하는 그런 대불사 의식 중에 하나듯이 저도 이 일을 뭐 어느 결에 천직으로 알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경솔한 마음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님들 마음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항상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태남 선생님이 불교를 만나게 된 계기. 본래는 집안이 카톨릭 집안이에요. 근데 19살 때 서울로 왔는데 우리 동네에 보니까 청정사라는 절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 절에 한번 구경을 갔는데 비구니 스님인데 참 예뻤어요. 스님을 예쁘다 하면 안 되지만 아주 예쁜 비구니 스님이 이상하게 부처님을 닦고 있더라고. 그 모습이 저한테 막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묘한 마음을 일게 해줬어요. 그날 이후에 제가 불교 서적을 사서 한번 읽어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절로 불자가 된 거죠. 진짜 천직이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언뜻 알기로는 이 개금, 이런 전통 도금, 개금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는 많이 없는 것 같지만은 또 이 불교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제법 있어요. 그러면 이 개금 기술, 개금 작업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불교 방송국이라든지 뭐 불교에서 좀 가르쳐 줘본 경험이 또 있긴 한데 좀 마음에 안 차요. 배우는 자세가 우선 금을 붙이는 일이다 하니까 그 자체만을 배우려고 해요. 그것만이 좋은 거예요. 그 아까 말했던 그 여러 가지 그 긴 과정은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칠을 해가 금 반짝반짝 비치는 그런 좋은 모습만 상상을 하고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진지한 자세가 안 돼 있어서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수박 그 닳기식으로 조금만 배아가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젊은 청년들은 왜 불상에 금을 굳이 붙여야 될까? 사찰에 왜 금이 많을까라고 궁금증을 갖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결코 보여지는 것만을 위해서 하는 작업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금을 하기 전에 다듬는 과정에서 오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본 소재의 수명이나 부식이나 병충해 이런 것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금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색깔이잖아요. 부처님을 이제 조성해 놓고 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방법도 있죠. 금을 많이 선호하는 거는 우선 고귀한 재료라고 해야 되나? 색이 변질이 되지 않으니까 오래 보존할 수 있고 또 금색으로 옷을 입혀놓으면 우선 보는 사람 마음속에서 환희심도 생기지요. 그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사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은 젊은이들도 액세서리 보면 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라는 게 예술가들이라든지 쟁이들은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몇 명이 안 되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 특별한 그 노력으로 또 이렇게 문화재도 보존되어 오고 현대인들이 좋은 작품을 남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뭐 사치다, 뭐 낭비다 이런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태남 개금장으로서의 계획을 좀 듣고 싶거든요. 남편하고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남편이 참 좋은 집안, 좋은 가문의 이제 후손으로서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이 이제 말하자면 망했다. 그래서 고생스럽게 살아온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죠. 다른 사람들은 보통 성공한다 그러면은 돈을 많이 이제 버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은 많이 벌 수는 없겠지만은 이 불교 미술을 하는 집안으로서 가장 좋은 집안이 되자.
남편이 불교 미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이들한테도 이것을 물려줘서 대대손손 이것을 이어가는 가문이 되도록 하자고 서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되풀이 해보고 연습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업을 이어가게끔 해주고 싶은 게 제 계획입니다. 자녀분들도 네. 오케이를 하셨나요? 자식들이 제가 넷이나 되는데요. 뭐 아무래도 젊었으니까 처음에는 엄마한테 불만이 많았죠. 제가 또 너무 엄하게 애들을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뭐 중학교 다니면서부터는 제가 학비를 돈으로 안 줬어요. 집에서 일을 거들었을 때 시간당 얼마 계산해서 돈을 주고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애들이 많이 불만이 많았지만은 애들이 완전하게 성장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직도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애들 넷 중에 지금 둘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아직까지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까지 이 일을 좀 반드시 전수시켜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태남 개금장으로서의 계획이 아닌 사람 백태남으로서의 계획도 있으신가요? 우리 애들이 엄마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해? 이래 물은 적이 있어요. 매일 작업복 입고 언제나 이 일만 하고. 그런데 저는 그 새 속에서 만일에 보통 그 주부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뭐 재미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언제까지는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물론 부처님 몸에 금옷을 입히는 일도 하지만은 다른 이제 공예품이나 뭐 여러 가지에다가 제가 금박을 이제 입혀서 꾸며보고 싶고,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는 그냥 여자다 이래요.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쁘고 아름답게 이제 만들어보고 싶고 표현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돈 버느라고 그런 걸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나이도 있고 뭐 애들도 스스로 잘 살고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지금 다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예.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불교를 조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예. 많이 준비하신 분. 적어놨는데 그게 안 보이네. 그냥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금박 일이라는 거는 꼭 불상뿐만 아니고 건축물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여러 군데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저도 뭐 우리 딸들 결혼할 때 액자에다가 금을 전부 입혀서 줬어요. 근데 보는 사람들마다 이제 아이고 참 좋다는 생각을 하듯이 어느 각도에든지 이걸 응용할 수가 있어요. 꼭 불교 미술에만 쓰여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현명하고 창의력이 있으니까 여러 각도에다가 응용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작업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예. 여기에 와서 배워도 되나요? 뭐 저는 솔직히 이제 나이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 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 딸들은 젊으니까 가르쳐 줄 수가 있을 거예요. 딸들한테 배우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현입니다. 이 불로잡생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고현 스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영화사에 있는 요리구단 보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요리구단 보현 스님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요리구단 보현 스님 채널을 조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하다 보면 길긴 한데 저는 서민들이 즐겨 드실 수 있는 먹거리를 소개를 할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서민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줘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 유튜브를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요리구단을 시작하기 전에 나름 고민 좀 해봤어요. 어떤 컨텐츠로
접해야 되나, 대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 요즘은 이제 홍보 시대잖아요. 그래서 스님들도 무언가를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어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대중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했을 때는 과거에 그 노스님들이 하셨듯이 그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되게 많은 고민과 공부 그런 시간이 있었네요. 네, 그럼요. 8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그걸 준비를 했죠. 8년 걸렸어요. 근데 유튜브라는 세계는 몰랐고요. 네. 어떻게 스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했죠. 그 고민이 이제 유튜브라는 거를 만나서 이렇게 요리구단 보현스님 채널이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요리구단 보현스님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뭐 언제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언제 촬영을 하시고? 그 하루에 한 카트씩은 의무적으로 찍어야 하고요. 뭐 안 찍어도 되겠지 하는 건 없고요. 일단 우리가 삼시세끼를 해 먹잖아요. 근데 다 요리는 안 하잖아요. 밀린 것도 먹을 것이고, 근데 새로운 걸 하게 되면 그거를 위주로 찍고 있죠.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촬영을 하시나요?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요. 2번, 3번 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번은 해요. 촬영은 그 스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죠? 네. 편집은 어떻게 하시나요? 편집은 이제 처음에는 그럭저럭 그냥 대충 해서 그냥 찍어붙이기 해서 제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처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촬영 중에 에피소드라든지 보람이 있었다, 속상한 일이라든지 그런. 운이 좋은 거는 그 구독자분들이 제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스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가 가장 보람이 되는 거고요. 네. 또 제일 속상한 부분은 지적하는 거. 스님 이거는 지저분해요, 이 생상 안 좋아요, 무슨 다라이가 뭐 지저분해요, 모시가 지저분해요 했을 때 영상에는 깨끗한 것만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래 물건들을 쓰다 보면 노화가 되잖아요.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럴 때가 가장 속상하죠. 있는 그대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저분하면 하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지저분하게 해서 먹이겠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 요리구단 보현스님 채널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다른 유튜버들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저의 연령대에는 어려워요. 좀 이해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식자재들을 구하기도 힘들고요. 90%는 그럴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텃밭에 있는 대로 아니면 마트 가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렴하고 맛 좋고 이런 거를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하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신 지 오랜 시간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벌써 10달? 10달. 네. 근데 벌써 16만 정도 구독자가 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네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유튜브 세계라는 게, 근데 이제 밖에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은 똑같으니까 별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여름에 먹으면 좋은 음식을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은 청경채가 좋고요. 조금 있으면 장마잖아요. 네. 그럼 청경채로 김치 담아 드셔도 되고, 또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눈이 저처럼 나쁜 사람들, 아니면 안구 건조증을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청경채를 많이 드셔야 되고, 또 미나리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청경채와 미나리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채널에 가면 나와있죠. 그럼요.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스님,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 크게 할 말은 없고요. 단지 채널을 이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는데 이렇게 굽이 굴곡이 있어요.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 있고,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있고, 젊은 친구들은 모든 게 급해요. 마음도 급하고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나이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그리고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은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오늘은 열심히 살고 또 내일은 또 다가오면 내일 또 열심히 살고,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있으리라. 그리고 요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누구나가. 그랬을 때는 지금 단도리를 잘 하셔가지고 건강도 챙기고, 또 건강이 있어야 또 정신도 맑고 건강하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 39?
8cm, 7cm.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16살 아니? 잠시만 이거 시작할까요? 네. 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조사 정년회에서 허브쿠티 팀장을 맡고 있는 이려 안준이라고 합니다. 생물부 남자총무를 맡고 있는 문용필이라고 합니다. 본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무상화 김경희입니다. 본회에서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여연양 이주연입니다. 저는 예불수행부 부장을 맡고 있는 우준태입니다. 조계사 청년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연역 알아요? 잠깐만 내가 한번 찾아볼게. 20대, 30대로 이루어진 젊은 청년 불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고요. 사실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굉장히 많고 여기를 스쳐갔던 분들도 많고 그리고 매일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 몇백 명이죠? 아니면 그냥 실제 나오는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한 100명 정도가 200명 정도 된다.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요일 7시 반 그리고 토요일 4시에 정기 법회를 하는데 법회에서는 뭐 50명, 많으면 100분도 오시는 그 정도 인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총 5개 부서에 대학생회까지 해서 6개 부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신입법원님들을 관리하는 연수원까지 해서 총 7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서가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반 배정을 받는 것처럼 원하는 반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뭐 1반, 2반, 3반의 개념이 아니라 뭐 예불, 참선, 그리고 뭐 사문, 참불, 그리고 생불 이렇게 5가지 부서의 특성별로 반이 나누어져 있고 그 반에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전체 조계사 활동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배정 받을 때는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수원이라는 시스템에서 2달간 교육을 받고 그런 체계적인 아주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계사 청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77년도에 창립을 해서 올해로 43주년을 맞았고요. 대한민국에 많은 뭐 불교 학교나 청년이 엄청 많을 텐데 저희 조계사 청년회만큼 프라이드 있고 인지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그러한 청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역사성이랑 그 상식성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법우들 모두 청년회의 일원으로서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일반 법우들도 있거든요. 그 법우들 역시 청년 불자로서 거하기 조계사 청년회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조금 더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좀 색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여파로 이 조청 활동이 좀 달라진 점? 코로나19 때문에 조계사 청년회도 조금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대한 포교를 할 수 있었고 단점은 이제 법우들을 직접적으로 대면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장점이라는 거는 아까 저희 홍보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스타를 말씀하셨어요. 영상 포교인 거죠. 쉽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주는 건데 더불어서 인스타로 라이브로도 중계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적게는 30명 많게는 막 50명 70명씩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의도치 않게 포교 활동을 했다는 점. 그런데 영상 포교를 하는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법원님들 전부 다 많이 고생을 하셨거든요. 촬영하는 기법을 모르면 배워서 촬영을 했었고 편집도 마찬가지고 또 스님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하고 또 장소 섭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은 색다른 느낌이 아니었나 싶고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져가지고 정기법화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유튜브 채널을 접을 거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래도 유튜브보다는 법당에 앉아가지고 부처님 말씀 듣는 게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SNS를 통해서 조계사 청년회에서 포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거를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유튜브에다가 조계사 청년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유튜브 사이트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거기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알람 설정 많이 다양한 스님들의 법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청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절에 오셔야죠.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시작하는 연수원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 조청에 가입을 하시려면 그 2개월의 연수원 과정을 반드시 마치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수원 교육 과정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조계사 청년의 홈페이지하고 SNS를 통해서 보시고 입회 일정 확인하신 후에 연수원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2개월 동안 초보 불자로서 차근차근 많은 걸 배워오시고 2개월 후에 각 부서로 회항을 하셔서 본격적인 조계사 청년의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조계사 청년회가 된 지 얼마큼 되셨을까요? 저 한 3년 된 것 같아요. 저는 2018년 1월에 왔으니까 3년 차에 들어왔어요. 저는 한 7년 차 된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저는 청년회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작년에 입회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차시고 7년 차신데 연수원 기간을 2달 하는 건 똑같나요? 네네. 네. 맞습니다. 농도도 똑같나요? 7년 전에 조계사 청년회를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 연수 연수원 기간 동안에 배우는 뭐 농도라든지 그런 거는 내용은 유사합니다. 지금 더 많이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이 짜여져 있고요. 과거의 그 청년회 활동이 조금 더 교리에 집중하고 조금 더 목탁이나 직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불교가 어떻게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고민이 거듭한 덕분에 좀 더 생활에 밀접한 그 불교 상식이라든지 불교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해보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조청 활동 이외에도 서로 따로 자주 만나시나요? 어려운 관계가 조청의 매력이 궁금했거든요. 이분은 이제 7년 차가 되셨잖아요. 조청의 매력이 뭘까요? 7년 동안 다니는 불교가 그러니까 불교 하나의 종교지만 다른 종교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종교란 딱딱한 이미지보다도 믿음이나 그런 것보다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사람을 만나면서 배워나간다는 인식이 더 저희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딱딱하게 우리는 뭐 신앙으로 뭉쳤다라기보다도 어떤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같이 경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그 외 시간에 친목 모임도 하고 그런 면이 조금 유연한 면에서 청년회라는 게 매력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조계사 청년회의 매력은 아무래도 전국에 있는 사찰 중에서 청년회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활동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짜여 있어요. 뭐 사찰을 다 같이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봉축일날 행사를 크게 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내가 조계사 청년회인 게 참 좋다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년회라는 게 20대에서 30대 혹시 마지노선이 있나요? 몇 세까지 있을 수 있다? 청년회? 만 39, 8세, 7세인가요?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시만 이거 입회 기준? 가입문이. 그럼 혹시 몇 살이면 좋으세요? 그런 게 없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연령대가 와도 환영. 불교만 좋아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미혼. 결혼을 하면은 못 들어와요. 정말요? 네.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못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청년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 안에서 새로운 인연? 자, 말씀. 누구? 아무래도 뭐 청년들이 모이고 남녀들이 다 섞여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친목이 많이 다져지기도 하고 그 중에서 연인으로 좀 발전하기도 하고 실제로 결혼한 커플들도 많이 있고요. 예정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여기서 그 인연을 만나서 비 받았어. 축하드립니다. 네네. 결혼을 하면은 나가야 되네. 아니요. 그건 입회 조건은 이혼인데요. 결혼을 한 것이 탈의 조건은 아닙니다. 조계사 청년회 계획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인 계획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둘 다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답을 드려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영상 법회를 하게 됐을 때도 그런데 저희가 확실한 건 뭐 코로나19든 뭐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이런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하던 법회는 이어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의 좀 목표? 하고 싶은 방향이었었고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는 어쨌든 이 법원님들 그리고 뭐
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계속 영상 목패든 뭐 어떤 식의 형태로든 뭔가를 좀 진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여기 진중한 사람들만 모여 앉아가지고 저희가 좀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즐겁고 먹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놀고 즐기는 거 다 좋아해요. 다만 그냥 저희 마음속에 하나의 그냥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게 불교인 거고 어렵거나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희 불교라는 것도 조금 가볍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고 오시면 새로운 인연이 될 수도 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청년의 다양한 행사가 많으니까 거기에 참여하셔가지고 문화생활도 같이 하시고 또 부서에 들어가시면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나가지고 부서 특색에 맞게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은 인연인가요? 인연이죠. 아, 그 이거 모인 거 다 인연입니다. 몰랐어? 불교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종교일 수도 있고 쉬운 종교일 수도 있거든요. 인식이라는 게 딱딱할 것이다. 왜냐면 절을 해야 하니까. 근데 절을 안 하면 이제 예불이 성립 안 되니까 그런 거고, 굳이 저희 조계사 청년에 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으실 텐데 그분들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사찰이라든지 조금씩이라도 가셔서 부처님법을 좀 참되게 배우시고 그럴 기회가 있으시면은 주저없이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좀 절에서 좀 다니다가 난 좀 더 큰 곳에 가야지 그러면은 뭐 조계사 청년도 있고 주변에 큰 사찰의 청년들이 몇 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조계사 청년 오시면 감사하겠고, 오셔가지고 부처님법 같이 받으시고 다양하게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쌓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인연이라든지 이런 만나는 거는 이제 조금씩 왜냐면 인연을 만나는 것도 좋은데 그 인연이 진짜 남자랑 여자의 인연보다도 나랑 부처님의 인연을 먼저 맺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미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미션이 뭐냐면 포교 활동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 앉아 계시는 법원들 나이들을 보면 대부분 다 20대 아니면 30대이실 텐데 그분들한테 불교가 뭐냐라고 딱 물어봤을 때 좀 이렇게 다가가기 어렵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20대, 30대가 앞에 있으니까 그럼 그 20대, 30대가 바라볼 수 있는 대들하게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법원이 오다가 집에 가셨어요. 쌤 좋아하는 거 지금 하나씩 생겼어. 구독 취소하고 갑니다. 절에 많이 오셔가지고 부처님법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